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만을 위한 인생 주치 타로 마스터 카포제인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관두고 음식점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음식점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왜 잘 안 되지? 혹시 다른 쪽 종목의 음식점을 내야지 잘 되는 사람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음식점을 하면 어떤 음식점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이 4장의 카드 중에서 본인이 손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화면에 느껴지는 어떤 기운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셨을 때 조금 특별하게 보여지는 카드가 있으시면 그 카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카드에 대한 기운을 받아서 카드 리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카드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카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본인이 선택하신 자리에 어떤 카드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유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네,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 본인이 뽑으신 카드에 대해서 그림을 기억을 하셨나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제시해주는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 강아지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카드가 제시해주는 기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어떤 음식점이 맞을지, 이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이 어떤 음식점을 하는 게 나한테 이로울지, 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네, 분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식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단 이분은 한식 관련한 음식점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나의 어떤 음식점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입소문이 나서 그 입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과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만족감이 들 수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한번 중식을 볼게요. 중식. 내가 중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지. 네. 일단 이분은 중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요. 국물 요리가 끝내주는 음식점을 만들 수 있네요. 그래서 이분은 중식당을 운영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육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뭐 볶거나 튀기는 음식보다는 그 국물에 신경을 쓰시게 되면 국물 맛집으로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일식 한번 볼게요. 일식당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요. 이분이 조금은 혼란에 처해 있을 수가 있는 게 거래처 간의 구설 시비가 좀 보일 수 있는 카드가 나와서 내가 거래처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식품을 조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그 제품을 그 공수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설 시비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식당 운영하시는 거는 좀 본인한테는 불합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양식. 네, 양식당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요. 그냥 소소하게 안정적으로 간다. 너무 막 빨리 어떤 성공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움직여가는 어떤 착실 성장의 기운을 가진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재료를 조금 아껴서 어떻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 그 한 음식에 대한 어떤 원가를 너무 작게, 그러니까 너무 싸게 하려고 하다가 운영상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식당을 운영하시게 되면 착실 성장은 하기는 하는데 원가를 너무 싼 재료를 가지고 움직여가게 되면 본인한테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는 암시가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식. 분식점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요. 이분이 그 하려고 하시는 아이템보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본인이 쉽게 지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카드에서 유의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악마가 이렇게 칼을 들고 앉아 있잖아요. 그쵸? 창을 들고. 그래서 분식점을 운영하시게 되면 본인의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고달픔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마성의 맛, 그러니까 마성의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찾아오는 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식점을 운영을 하실 때는 본인이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나 어떤 잡다한 일 때문에 피곤해지는 걸 감수하고 내가 이 많은 돈을 끌어모으느냐 아니면 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 때려 죽여도 너무 힘들게 살기는 싫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분식당은 좀 피해야 될 거. 그래서 이 분식점을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보실 때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한식당 그리고 이 중식당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일단 잘 될 수 있는 집부터 일단 분식은 일단 그런 고민이 필요하니까 좀 안 좋고 양식은 또 재료 같은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빼고 내가 그러면 한식당과 중식당을 운영할 때 어떤 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 볼게요. 어떤 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한식당을 운영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내가 한식당을 운영할 때 어떤 음식이 나한테 좋은가요? 이제 구체적인 분야.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중식당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내가 중식당을 운영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요리에 더 주력을 해야 되나요? 일단 뭐 국물 요리가 주력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제시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요리 네, 됐습니다. 일단 내가 한식당을 운영했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나요? 를 본다면 네, 한식당을 운영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동업자예요. 본인이 어떤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투자를 해주는 사람도 동업자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같이 안 한다 하더라도 돈을 지원해주는 사람도 동업자로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한식당이 잘 돼서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가맹점들도 다 동업자거든요. 그래서 그 동업자 관계에서 오는 오류를 조금 조심을 해라. 왜? 내가 기껏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것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생색낼 수 있는 동업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만큼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적게 하면서 수익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동업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 동업자 문제를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되어 있냐면 한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왜 길다란 어떤 긴 음식 뭐 장어라든지 뭐 장어구이라든지 뭐 꼼장어라든지 그리고 또 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좀 이렇게 왜 느리게 걸어가는 이런 음식들이 있죠. 뭐 돼지고기라든지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뭐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왜 오리고기나 뭐 닭고기나 이렇게 빨리빨리 걸어 다니는 것들 말고 천천히 느리게 걸어 다니는 것들 그리고 물속에서 기어 다니는 것들 위주로 그 재료를 삼아서 식재료를 삼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물 종류도 조금 잘 만드셔야 되는 게 여기 보게 되면 요 뒤에도 꽃이 이렇게 풀이 무성하고 여기도 풀이 무성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왜 채소, 뭐 나물 이런 것들을 묻혀서 거기서 어떤 그 맛깔나는 어떤 그 뭐냐 음식을 조금 재구성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집은 입소문이 많이 나서 대성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내가 중식당을 운영할 때, 중국집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본다면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돈이 그냥 여기저기 저기 여기서 막 들어오는데 그 돈 관리를 내가 하고 내가 어떤 그 벌어들이는 돈을 잘 이렇게 모아둘 궁리를 안 할 수 있다. 계속 버는 데만 집착을 하지 새 나가는 돈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중식당 하게 되면 돈은 엄청 많이 버시는가 보네요. 그래서 돈 관리, 재테크하는 그 어떤 공부, 그리고 내 돈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고, 그리고 또 2호점, 3호점을 만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공부를 조금 하시고 운영하신다면 이 수많은 돈을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중국집은 어떤 음식점 자체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대중적으로 잘 해야 되는 그 스타일의 음식점을 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주력해야 되는 메뉴는 보게 되면 육고기를 다루는 메뉴를 좀 중점적으로 두라고 하네요. 아까 여기서 보게 되면 국물 요리에 치중을 하라고 되어 있고 먼저 중식점 자체에서 중식당에서 그 국물 요리 중에도 그 메뉴 자체에서 고기를 다루는 거
거기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아까 육수에 치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고기 육수를 좀 잘 내셔야 되겠네요. 해물 육수보다는 고기 육수를 신경을 많이 쓰고 무슨 뭐 뼈를 우리는 어떤 우려가지고 어떤 육수를 낸다든지 좀 이렇게 좀 차별화된 다른 곳이랑 차별화된 어떤 비법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되어 있는 주 식재료가 육고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중식당을 운영했을 때 대성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궁금할 수 있겠죠? 한식당이 내가 더 좋을 수 있냐, 중식당이 더 좋을 수 있냐를 본다면 돈의 그릇에 대한 어떤 상대 평가를 해본다면 한식보다는 중식이 훨씬 더 본인한테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이 포메라니안 강아지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카드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드가 어떤 음식점을 지원을 해주느냐, 당신한테 맞는 꼭 맞을 수 있는 음식점은 어떤 것인가요? 네, 일단 뽑았고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그리고 분식. 네, 이렇게 5부류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먼저 한식당을 운영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네, 이분은 한식당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잘 되냐면 왜 절 옆이라든지 교회 옆이라든지 성당 옆이라든지 약간 종교적인 요소가 있는 건물 주변에 해야지 한식당 운영이 잘 된다라고 되어 있고 뭐 본인의 종교에 맞춰도 되지만 그리고 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요 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삶의 만족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올 수 있고 특히 내가 이걸 운영하면서 돈도 돈이지만 내가 마음 편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분야라고 보여요. 네, 그러면 중식당. 네. 이분이 중식당을 운영했을 경우에는요, 내가 돈은 되지만 경제적인 어떤 안정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이걸 운영하면서 어떤 화상수라든지 그리고 왜 불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 중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에 튄다든지 아니면 뭐 뜨거운 물에 데인다든지 좀 이런 것들에서 건강적인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뭐 칼로 막 다지고 썰고 뭐 하다가 이분이 어떤 뭐 칼에 베인다거나 이런 어떤 위험성이 좀 도사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건강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중식당은 운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식당을 운영했을 때 네, 일식당을 운영했을 때는요, 좀 망신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내가 일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고객이라든지 일식당 운영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거래처라든지 쓸데없는 어떤 이성 문제가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일식당에 등한시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저는 일식당은 좀 망신수가 이렇게 중중하고 그걸로 인한 구설수가 오는데 네, 저는 일식당은 좀 이 사람한테 불리하다라고 보여요. 네, 그러면 양식당은 어떤지? 음. 양식당을 운영하셨을 때는요, 이분이
아주 그 속에서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엄청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네, 아주 열심히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식당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투자를 받아서 나의 사업체가 확장이 되고 어떤 그 전국이나 전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소지도 크네요. 그래서 이분이 양식당을 운영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나의 어떤 그 사업이 확장력과 어떤 기세를 가지고 펼쳐져서 나간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분식점을 하게 되면 어떤지를 보니까 분식점을 하게 되면요, 그 사업보다는 장사, 그러니까 왜 그냥 왜 1인, 그 왜 B2C라고 하죠? 그냥 기업 대 고객으로 만나서 그냥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사람한테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장사 형태밖에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 분식점에서 볼 때는 그 왜 요즘엔 분식이라 하더라도 고급화돼서 하는 분식점이 있고 왜 박리담회로 움직이는 분식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분식점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좀 고급화된 어떤 스타일의 분식점을 운영을 하셔야지만이 돈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10명 손님이 2,000원짜리 떡볶이 팔아주는 것보다는 한 명이 2만 원짜리 떡볶이를 팔아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분식점을 운영을 하시면 성과가 있다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이 한식, 중식, 그리고 일식, 양식, 분식을 살펴봤더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을 수 있는 게 양식이고, 그 다음이 한식이고, 그 왜 종교단체 옆에서 했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종교단체 옆에서 나 하기 싫은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식점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그러면 이분은 일단 일식이나, 중식은 빼고 이건 안 좋으니까, 내가 양식, 그리고 분식, 그리고 한식당을 운영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그 부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 각자의 분야에서 어떤 메뉴에 주력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일단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내가 첫 번째부터 할게요. 양식당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양식당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메뉴에 주력을 해야 되나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분식점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나요? 아이고, 이게 하나가 나왔네. 이건 이미 보여줬으니까 이건 뺄게요. 그리고 내가 분식점을 했을 때 어떠한 메뉴가 나한테는 유리할까요? 네, 그리고 내가 한식당을 했을 때 네, 어떠한 부분이 조심해야 되나요? 그리고 내가 한식당을 했을 때 어떤 메뉴가 나한테는 유리한가요? 네, 일단 다 뽑았습니다. 네,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정리부터 해볼게요. 네. 네, 일단 양식당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되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양식당을 했을 때 너무 이 확장세나 상승세가 많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투자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간에 투자자와의 어떤 이익 배분을 잘 해라.
왜냐하면 이분이 그 투자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투자자한테 너무 유리한 어떤 그 이익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 이 카드를 뽑으신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식당을 운영할 때 너무 투자자들한테 감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 내가 잘해서 이게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꼼꼼하게 그 투자 계약을 꼼꼼하게 그리고 이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내가 그 가져가는 돈은 몇 프로일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따져보시면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음식에 주력을 해야 되나요? 내가 양식당을 운영했을 때 라고 물어본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데코레이션으로 그 꽃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꽃카드기는 하지만 이 카드에서 제시해주는 게 여러 가지 화려한 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그 어떤 뭐 그릇이나 아니면 뭐 그 메뉴 자체의 모양을, 컨셉을 꽃처럼 이렇게 활짝 핀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어떤 데코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용꽃을 여기도 이 펜지꽃이 나와 있잖아요. 펜지꽃도 식용이잖아요. 식용꽃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그 고객들의 입맛을 돋운다든지 그리고 디저트나 에피타이저에 꽃을 잘 넣어서 아니면 왜 마지막으로 이제 내어주는 코스 요리에서 차를 그 왜 차가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왜 커피나 뭐 차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차를 허브차보다는 꽃차 위주로 꽃이 들어간 차 위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메뉴를 만드시게 되면 이분이 그런 쪽에서 인기를 많이 타고 SNS도 많이 오르내릴 수 있는 고객들이 많이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양식당이 될 걸로 보인다. 네, 그래서 좋네요. 그리고 내가 분식점을 했을 때 일단 분식점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고객들 위주로만 유치해서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고객들의 맛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먹고 너무 짜요. 뭐 조금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너무 매워요. 이거 좀 덜 맵게 해주세요 한다든지 이렇게 고객들이 와서 맛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신념이 나 스스로 없으면 자칫하면 고객들의 그 어떤 평가에 놀아나서 특색이 없는 음식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분식점을 운영을 했을 때는 고객들의 맛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서 우리 분식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해서 그 메뉴를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해요. 또 이 분식점의 컨셉이 박리담회가 아니라 아까 제가 고급화된 분식점을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이 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입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본인만의 어떤 특색을 가진 요리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너무 이렇게 막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네, 내가 분식점을 운영한다면 어떤 음식에 주력을 해야 될까라고 봤더니, 면 요리에 신경을 쓰라라고 되어 있네요. 면 요리. 그래서 뭐 국수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우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비빔국수라든지, 이런 어떤 면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있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면이 좀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이런 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해서 조리 비법에 대한 어떤 비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면 자체를 직접 자가제면으로 어차피 고급화된 분식점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왜 떼와서 만드는 어떤 면으로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어떤 면을
반죽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이익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제면으로 운영하는 분식집이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뭐 칼국수집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국수집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뭐 비빔국수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국수를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면 요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 이분은 대성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네, 이분이 한식당을 운영하시게 되면 조심해야 되실 부분이 밑에 직원들이 내 말을 좀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직원들 간의 타협이나 협상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직원들이 내가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오히려 딴지를 걸 수 있다. 자기들이 사장처럼 운영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여기에서 해줄 좋은 점은 직원들을 잘 다루는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처음에 뽑을 때 직원들을 아무나 다 뽑지 말고 잘 뽑든지 나한테 좀 유리할 수 있는 직원으로 뽑는 어떤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러면 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요리에 운영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좀 일관되네요. 이 종교적인 분야에서도 연결성 있는 재료일 수가 있는데 산채 요리, 산채 비빔밥이라든지 뭐 채식 뷔페라든지 그리고 그 뭐 왜 고기가 안 들어가고 왜 고기 맛을 내는 어떤 그 뭐 버섯 요리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산채 요리 위주의 아이템을 가지고 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잘 된다, 성과가 많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이분들은 그 산채 요리, 특히 절 옆이면 더 좋겠죠. 뭐 산채 비빔밥이라든지 채식 뷔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왜 채소 위주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력 메뉴로 두게 되면 그것이 돈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러면 이분이 양식, 분식, 한식 중에 내가 어떤 쪽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성과가 크나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본인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카드 전체적인 어떤 그 카드가 제시해주는 방향에서도 본인이 일단 느끼시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양식이다. 그래서 이분은 2차, 3차는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1순위는 내가 양식당, 그러니까 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아셨죠? 네, 그러면 2번 포메라니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해석은 모두 마치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강아지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타로가 제시해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는 어떤 음식점이 잘 될까? 네, 나는 어떤 음식점을 해야지 잘 될까? 네, 일단 뽑았고요. 네, 첫 번째부터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네, 마지막으로 분식이에요. 네, 그러면 카드에서 제시해주는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한식당을 운영하면 잘 될까?
네, 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내가 관 속에 묻힌 것처럼 답답하고 깝깝한 일이 생겨서 내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네요. 그래서 이분은 한식당을 운영하시게 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할 생각을 하시든 한식당은 본인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중식. 야, 중식당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분이 돈을 진짜 많이 끌어모으네요. 아주 긁어요, 긁어. 그리고 본인이 어떤 기술력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중식당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비법을 가지고 운영돼 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분이 혹시나 그 중식에 대한 기술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중식 전문 셰프를 고용을 하셔서 그 장인과 같은 셰프를 고용을 하셔서 운영을 하신다 하더라도 중식당을 운영하시게 되면 정말 큰 돈을 번다. 그래서 돈주머니가 열렸어요, 완전. 그래서 사람들이 지갑이 열리는 어떤 식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식당에만 오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또 이거 하려니까 또 술도 시켜야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분은 중식당을 하시게 되면 떼돈 번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좋네요. 그리고 일식. 아, 이분이 일식당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 그 식당 운영으로만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 식당을 운영하는 노하우나 비법, 뭐 무슨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무 경험을 가지고 무슨 뭐 외식 경영학과에 뭐 일식 관련된 어떤 그 부서에서 교수로서 겸임 교수로 가르치는 제의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네, 이 카드는 내가 식당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는 것보다는 그 일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나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한테 어떤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런 어떤 기술력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본인의 어떤 그 노하우를 배워갈 수 있는, 그래서 가르치는 쪽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럼 이럴 수도 있겠죠? 일식당을 운영하다가 그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그 일식 요리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양식을 했을 경우, 네. 내가 양식당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 음료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 양식당은 그 음식 자체의 메뉴보다는 음료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야지 성공할 수 있는 식당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음료 메뉴를 좀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양식당은 어떤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냐면 상견례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공식적으로 어떤 뭐 그 접대를 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뭐 이런 쪽, 그래서 모임이나 공식적인 어떤 모임이나 격을 갖춰야 되는 모임에 어떤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좀 인테리어도 열심히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고급스럽게 해야 된다. 왜? 고객들이 어떤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공식적으로 단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식당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식당을 했을 때는 음료 메뉴 개발을 잘 하고, 그리고 뭐 와인 이런 것도 필요해요. 와인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다양화되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어떤 식당이네요. 그래서 일단 양식당을 했을 때는 그렇고, 마지막 분식점 했을 때는 어떠냐. 야, 이분은 뭐 전반적으로 카드가 돈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이 세 번째 강아지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음식점으로 대성할 요인이 많다. 그리고 이 분식점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돈에
그 발이 달린 것처럼 좀 나갈 수 있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식점을 하게 되면 조심해야 될 거는 돈은 많이 되는데 매출은 높아지는데 내가 원가 조절을 안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왜 돈이 버는 것보다 미치는 게 더 많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분식점을 하게 되면 거의 다 퍼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퍼주는 것도 잘 퍼주다 보면 또 고객들이 이 집은 양도 많고 좋은 재료 쓴다 이래가지고 또 더 많이 물밀듯이 올 수 있으니까 나쁜 거는 아닌데 일단 원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일단 그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을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이 최종적으로 어떤 분야의 음식점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1순위가 중식, 그리고 2순위가 2순위가 이거 좀 고민이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음식 그보다는 음료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메뉴를 개발하고 또 어떤 상견례라든지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오니까 이거는 분식은 조금 내가 지출이 많을 수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한식은 아니니까 한식 빼고 내가 중식을 했을 경우, 그리고 이 일식을 했을 경우, 그리고 이거 분식 빼고 이렇게 해요. 내가 중식당을 했을 경우, 일식당을 했을 경우, 그리고 양식당을 했을 경우에 나한테 어떤 부분이 조심해야 되는지, 나한테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를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중식당을 운영했을 때 내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그리고 내가 중식당 운영했을 때 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메뉴는, 그리고 내가 일식당을 운영했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내가 일식당을 운영했을 때 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메뉴는, 내가 양식당을 운영했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은, 그리고 내가 양식당을 운영했을 때 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메뉴는, 일단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중식당을 했을 때 일단 돈은 엄청 많이 끌어모은다라고 되어 있고, 장인정신을 가지고 어떤 특수적인 비법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어떤 비법을 가지고 떼돈 번다라고 되어 있는 중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좋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나의 오만함을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엄청 잘 나가다 보면 또 오히려 발전하기보다는, 어떤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한 2% 정도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 되고 떼돈을 벌다가 보니까 이분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바닥에서는 내가 진짜 1인자야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을 해가지고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더 큰 어떤 기업으로서 발전, 중식 전문 기업으로서 발전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오만한 마음 때문에 그걸 놓칠 수 있으니 확실하게 나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자만이나 오만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롭게 다시 거듭나서 항상 2% 부족한 상황처럼 스스로를 몰입시켜가지고 항상 발전해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식당을 하면 어떤 분야를 어떤 메뉴를 잘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봤더니 이분은요 중식당을 운영을 하시면 죽순 요리 있죠. 죽순 요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죽순이 들어가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죽순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이 맛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순 요리의 대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죽순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또 어디서 죽순을 공수해주는 어떤 공급처도 되게 특별한 곳에서 공급을 해와가지고 네,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중식의 대가, 중국 어떤 요리의 대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죽순을 이것저것 이것에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만두도 뭐 죽순 만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죽순 덮밥이라든지 죽순 튀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죽순을 활용한 메뉴를 많이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이분이 그걸로 아주 승승장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 네, 두 번째 내가 만일 일식당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나요? 일단 일식당은 아카데미 형태로 나중에 결국은 갈 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냐면 여자 고객을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여자들이 본인의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걸로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식당이 잘 되려고 하면 여성 고객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성 고객들이 조금은 까다로운 여성 고객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의 어떤 입맛을 잡고 어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잘 맞춰준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아주 충성 고객이 돼서 움직여갈 수도 있고 자칫해서 그 까다로운 입맛을 못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구설수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 고객한테 잘 신경을 쓰고 여성 고객을 잘 잡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일식당에 오는 여성 고객들은요, 조금 화려한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네요. 뭐, 패션 디자이너라든지 디자인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획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를 만들고 왜 뭐 공방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옷을 뭐 잘 입는 어떤 고객들, 그러니까 왜 좀 이렇게 겉으로 화려한 여성 고객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외국 생활도 많이 한 고객들이 본인의 식당에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맛이 까다롭고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는 없네요. 그렇지만 이 기대치를 잘 맞춰서 본인이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실력 있는 셰프를 들여서 일식 조리장을 주방장을 잘 들여가지고 운영을 잘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승산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메뉴에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튀김 메뉴, 튀김옷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되어 있네요. 일식은 초밥이지만 초밥은 일단 뭐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지만 이 집의 주력 메뉴는 튀김이다. 그래서 뭐 텐동이라든지 왜 튀김 덮밥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우튀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왜 덴뿌라 종류. 그래서 그런 종류를 잘 튀겨가지고 튀김옷을 정말 환상적으로 만드는 어떤 활동에 몰입을 하다 보면 이 집은 대박 난다.
아셨어요? 그리고 아까 왜 이 원래 카드에서 얘기해 주는 게 일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아카데미식으로 운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카데미에서 전수해 줄 비법이 튀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튀김 요리를 왜 일본식 튀김 있죠? 뭐 돈가스라든지 이런 카츠라고 하죠. 그래서 그 튀김 옷의 심혈을 많이 기울여라. 그렇게 되면 그걸로 승산이 있다, 이 사람은. 아셨죠? 그래서 일식당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당. 양식당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조심해야 될 점은 네, 이분이 여기 양식당을 하셨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카드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잔잔한 꽃이 여러 개 달린 줄기가 많은 그런 카드들이 2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이렇게 뒤꿈치를 바라보고 있고 이 애기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본인이 운영하는 양식당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다고 다른 쪽으로 어떤 견눈질을 한다. 아, 나는 돈은 잘 되기는 하는데 뭔가 나의 삶에서 만족이 안 돼. 난 다른 걸 하고 싶어라는 어떤 견눈질. 그 견눈질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나의 삶을 망치는 나의 어떤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가 있다. 나의 삶에. 그러니까 견눈질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바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내가 주력으로 해야 되는 메뉴는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서도 아까 앞서서 요 카드에서 얘기했듯이 그 음료 메뉴 개발 잘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집은.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음료가 뭐 알로에베라라든지 알로에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라든지 뭐 식물의 어떤 뿌리 추출물을 가지고 이렇게 음료 메뉴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디저트에도 신경을 많이 쓰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디저트에도 뭐 알로에 무슨 뭐 무스를 넣은 거라든지 식물의 뿌리 추출물을 넣은 거라 어떤 추출물 있죠. 추출된 어떤 엑기스를 가지고 디저트에도 첨가하고 그리고 음료에도 첨가하게 되면 이 집은 엄청나게 대박 날 거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단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이렇게 3가지 분야 여러 분야에서 대성할 소지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처음에 중식으로 시작됐다가 일식당도 내고 일식당 하다가 양식당도 내든지 아니면 일식당 하다가 아카데미 하면서 또 양식당도 내고 중식당도 낼 수도 있으니까 이분은 전 분야에서 프랜차이징 할 생각하고 대신 분식점이나 한식당은 안 된다. 그것만 빼고는 다 벌려도 상관없다. 대신 이런 부분들을 각자의 분야에서 조심해 가면서 그런 어떤 주력 메뉴를 잘 개발을 해서 나아가라. 아셨죠? 일단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일단 돈이 많이 되니까 네, 제가 걱정을 따로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리딩은 모두 마치겠고요. 4번. 네, 일단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카드, 4번째 카드, 이 19번 카드 자체의 의미도 좋아요. 이거는 내가 태양자리에 오르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빛을 나눠줘야 되는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암시도 있는 카드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음식점을 운영을 해야지 잘 될까? 라고 보신다면 살펴볼게요. 네, 일단 다 뽑았고요. 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네, 분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이분이 한식으로서 승부수를 걸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는 부분에 몰입을 하시게 돼서 아주 큰 돈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분은 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큰 돈을 번다라는 암시가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여기 볼게요. 내가 중식당을 운영하면 중식당은요, 이분이 한국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이 카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해외랑 연관성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분이 중식당을 운영하시려면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고 외국 나가실 분들에 한해서 중식당을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나는 외국 나갈 생각 없는데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중식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일식당. 일식당은요, 하시게 되면 기술에 대한 연마가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술력을 닦을 시간 대비 성과가 조금은 적을 수 있는 게 일식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10대나 20대나 어린 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그 기술력을 닦을 시간이 기니까 도전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30대나 40대나 50대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카드를 뽑으셨다라고 하면 저는 일식당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양식. 네, 양식당을 운영하시게 되면 이분이 차근차근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도전해 나가면서 내가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승리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양식당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일거리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일이 생긴다. 여러 일이 생긴다라는 거는 고객들이 많이 와서 나의 양식당에서 음식을 먹어준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장군 같은 사람이, 왕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손을 하나 딱 올리면서 손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가르치면서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칼을 들고 오죠. 이거는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해서 이제 지금 금이 환영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식당을 하게 되면 내가 내놓으라 할 식당은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승부를 걸게 되면 거기에서 성과가 있고 어떤 승리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양식당을 운영하시는 거는 괜찮게 보이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식점 운영하게 되면 어떠냐라고 봤더니 이분은 분식점 하게 되면 진짜 크게 되실 분이네요. 지금 하늘에서 별이 쫙 떨어지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수염이 길다란 이런 할아버지가 성서를 두고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고 있죠. 본인이 이거는 이 분식점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숙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숙제를 잘 받아서 완성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즐겁고 좋고 그리고 또 행복한 일,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하늘에서 제시해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분식점으로 성공하실 요인이 많네요. 내가 모르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들이 본인한테 분식점을 하시게 되면 아주 많이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사람도 도움 줘도 좋지만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큰 지원군이죠. 그래서 이분이 분식점을 하는 거는 사실은 운명이다. 그래서 그 운명을 내가 잘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이분이 일단 저는 일식당은 뺐으면 좋겠고
지금 이 네 가지의 요인이 있네요. 이거는 왜 안 뺄 수 있냐면 중식당 혹시 외국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순서대로 나와볼까요? 일단 분식 하게 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한식 하게 되면 좋고, 왜냐면 이게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의 계시가 이 돈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식,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식이다. 해외에서 할 경우. 이 카드가 잘 안 보이네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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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각자의 어떤 음식점을 선택을 했을 경우 어떤 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메뉴에 주력을 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일단 내가 맨 처음 분식점을 운영을 했을 때 내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그리고 내가 분식점 운영했을 경우에 내가 주력을 가져가야 되는 메뉴는, 주력해야 되는 메뉴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한식당을 운영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한식당을 운영했을 때 주력을 해야 되는 메뉴는, 내가 양식당을 운영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양식당을 운영했을 때 주력해야 되는 메뉴는, 내가 마지막으로 중식당을 해외에서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중식당을 해외에서 했을 때 주력해야 되는 메뉴는. 네, 일단 다 뽑아봤어요. 네, 이분은 선택권이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 화면에서 좀 좁아 보이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분식점을 운영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분식점 운영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요, 내가 스스로 너무 운영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먹고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약간 진상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뭐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내가 진짜 이거 하기 싫다 이러면서 괜히 자기 스스로를 볶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왜 혼자 만드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쓸데없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왜냐? 이거는 하늘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운명을 잘 받아들여서 분식점으로 성공하려면 이런 어떤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시간 낭비할 그게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네, 이분이 분식점을 하게 되면 어떤 메뉴에 주력을 해야 될까요? 라고 봤더니 이분은요, 그 분식의 종류가 좀 특별하네요. 이분은 토스트, 그리고 샌드위치, 뭐 빠니니 이런 걸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왜 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뭐 햄버거라든지 이렇게 빵 속에 싸가지고 안에 여러 개를 넣어서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왜 한 끼를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잘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승부를 봐서 성과를 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분식점이 그냥 뭐 떡볶이라든지 국수라든지 뭐 오뎅이라든지 이런 걸 파는 분식점이 아니고요. 샌드위치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빠니니 전문점,
그리고 뭐 햄버거 전문점, 뭐 수제버거 전문점,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분은 분식점이라 하더라도 그 분식점이 일반 분식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분식점을 하시면 대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어떤 매뉴얼, 예를 들어서 토스트면 토스트, 샌드위치면 샌드위치, 아니면 햄버거면 햄버거, 이렇게 왜 딱 메뉴가 정형화되어 있는 메뉴의 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양화시키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너무 크게 벌리지도 말고 그냥 10평 내외에 한 10평 정도에 되는 어떤 그 상가에 작게 차려서 그 왜 테이크아웃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점을 하시게 되면 이분 분식점으로 대성한다. 아셨죠? 그래서 앉아서 그 왜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먹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라 들고 가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봐야 될 거는 여기 이 카드에서도 제시를 해주지만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든지 무슨 뭐 그 학원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지역에 그 차려가지고요. 그 뭐 사무실에다가 납품을 한다든지 학원에다가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그 거래처를 뚫어가지고 대량으로 납품하는 쪽으로 나가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분식점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전문점을 해서 회원제로 끊어서 회원권을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매일매일 뭐 한 끼를 대접하거나 한 끼를 보내주고 이런 쪽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움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B2C가 아니고 B2B다. 그래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그러니까 왜 고객들이 바로 와서 찾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력해야 되는 게 왜 기업체 간의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기업에다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납품하는 걸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고요. 네, 두 번째. 내가 한식당을 운영했을 경우 네, 주의를 해야 될 점은 한식당 운영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내가 손님들한테 너무 나의 어떤 이 재미있는 이 메뉴라든지 이런 어떤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손님들이 그냥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조용히 먹고 가고 싶은데 자꾸 말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자칫하면은 그 손님들이 사장님이 너무 말씀이 많아요. 사모님이 너무 말씀이 많아요.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 카드에서 조언해줄 점은 손님들한테 너무 많은 말을 시키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냥 어차피 그 말 시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에서 애쓰시지 마시고 맛으로 승부하시라.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달팽이가 있죠. 이 달팽이를 보면 달팽이가 어디에 살아요? 조금 약간 축축한 데 살죠. 그래서 이 집은 한식당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위생상의 문제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자칫하면 습기가 있는 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식중독균이라든지 뭐가 검출이 돼서 사람들이 배탈이 나가지고 일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생상의 문제를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위생적인 문제 조심해야 되고 아셨죠? 그리고 이분이 한식당을 하게 되면 어떤 메뉴에 주력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요, 한식당을 하게 되면 메뉴도 메뉴지만 분위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통 한식당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어떤 소품을 놔두든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급 한정식집이다라고 하면은 그릇에다가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또 이 두 개 카드에서는 왜 전통주 있죠? 전통주, 술, 뭐 막걸리라든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술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담금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주류 메뉴에 신경을 써서 내가 어떤 객단가, 그러니까 왜 한 고객이 오게 되면 그 고객이
쓸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주류 메뉴에다가 쏟아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특히 우리나라 술, 전통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운영하려고 하시는 한식당의 메뉴가 어떤 술과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조합을, 왜 내가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 술이 뭐 더덕주가 맞고, 뭐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내가 뭐 옥수수 막걸리가 맞고 뭐 이런 어떤 맛의 조합 있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술을 잘 못 드시는 분이 한식당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술 맛을 잘 볼 수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뭐 옆에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잘 들어서 그런 쪽에서 좀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 한식당은 그렇고요. 내가 양식당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봤더니 이 양식당은요,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냐면요, 경쟁사를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집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양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면 잘 되는 거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경쟁사들이 뭔가 꼬지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양식당에 어떤 흠이나 허점이 없어야 돼요. 그 허점을 들키거나 아니면 우리 양식당의 어떤 중요한 어떤 비밀, 그러니까 왜 본인한테 해가 될 수 있는 비밀을 직원한테 가르쳐 주거나 그런 것들이 경쟁사한테 이렇게 어떤 귀에 흘러 들어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경쟁사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꼬지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양식당을 운영했을 때 주력으로 해야 되는 메뉴는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분은 양식당 하시게 되면 소스 개발에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카드도 그렇고 요 카드도 그렇고 카드 두 개 다 지금 흰 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흰 꽃의 의미도 그렇지만 뭔가 순수한 어떤 베이스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라라는 거고, 그리고 메뉴가 뭐 파스타도 있겠고 뭐 양식이 파스타도 있겠고 스테이크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식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일단 소스가 맛있어야 이 집에 성과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걸로 다방면으로 메뉴 개발과 어떤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 그러니까 뭐 육수라든지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드셔야 된다. 그 소스의 다양화를 시켜야지만 이 집이 승산이 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이건 특별한 경우라 했죠? 해외를 나가서 거기서 중식당을 차리실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조언. 꼭 해외에서 해야 돼요. 중식당은 한국에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내가 해외에 중식당을 차린다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일단 여기 조심해야 될 부분에서도 해외를 나가게 되는 카드가 나오기는 했네요. 해외를 나가서 중식당을 꼭 차리시겠다는 분은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냐면, 본인이 해외에서 이렇게 왜 매입하게 되는 가게 있죠. 뭐 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사거나 매입을 하거나 할 때 상가에 물, 배수관 이런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 상가를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물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내가 중식당을 운영을 할 때 상가 내에 배수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물이 잘 막히지 않는지, 배관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선의 흐름 있죠. 그리고 왜 조명도 왜 전선이잖아요. 그래서 선의 흐름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집인지. 근데 불로 인한 어떤 화재로 인한 문제보다는 물로 인한 문제가 많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물이 잘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집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좀 약간 축축한 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습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되게 예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집이네요. 네, 자칫하면 뭐 곰팡이 냄새 이런 게 나서 그게 음식에 스며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메뉴에 주력을 해야 되나요?
이 집은요, 메뉴를 구성할 때 세트 메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트 메뉴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객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세트 메뉴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특히 커플 세트를 준비를 잘 하게 되면 좋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데이트하러 와서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뉴를 만들고 고급스럽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만들다 보면 이 집은 데이트 코스로 유명해질 집이에요. 그래서 세트 메뉴를 잘 만들어서 그걸로 인한 성과를 봐라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메뉴가 그 패스트푸드처럼 왜 그 외국에서 해외에서 중국집을 하시는 분들이 뭐 컵으로 뭐 컵누들 해가지고 뭐 컵밥처럼 밥 속에 그냥 왜 종이 컵에 넣어서 왜 배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고급화된 메뉴를 하면서 그걸로 인한 유통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트 메뉴 개발을 잘 해서 일단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고 네, 그 왜 뭐 배달 업체를 껴서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에 찾아와서 데이트 코스로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시라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네, 카드가 얘기해주는 방향성과 어떤 그 에너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보셨나요? 네, 저는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고 믿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또 이런 어떤 재미있고 뭔가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도 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다루어 보게 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세밀하고 디테일한 도움을 드리는 타로 마스터 카포제인이 되겠고요. 네, 다음 편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가 올리는 영상도 많이 살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